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17년도 1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은 U자형 관계를 가진다 아니고요. 역U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역U자형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할 때 이 직무 수행 능력이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했었어요. 2번에 B유형 행동은 관상 동맥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니고요. A유형 행동이에요. 3번에 외적 통제자 아니고요. 내적 통제자예요. 내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1, 2, 3번이 각기 이런 이유들로 틀렸고요. 4번에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방출하는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22번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떠한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타당을 총 4개 있다고 했었어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그래서 우리가 안내 구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3번, 4번 나와 있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 했었고 예언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고 했었어요. 이 두 개는 모두가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어져요. 그 중에서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하다.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이고요.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23번 다음에 해당하는 진로 발달 이론은 무엇이냐? 진로 선택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며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2번 찍고 가시면 되겠네요. 24번 강화 계획 중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매 대수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을 받는 것. 강화 계획은 총 4개가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고정 간격, 3번에 나와 있는 변동 가격, 그 다음에 2번, 4번에 나와 있는 고정 비율과 변동 비율이요. 이 고정 간격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강화를 부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월급 같은 거 정기적으로 매월 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급이 대표적이고, 변동 간격이라는 것은 불규칙한 시간에 강화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군대에서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포상 휴가가 여기에 해당되어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영업사원에 해당되는 이것이 바로 고정 비율인데요. 고정 비율은 일정한 횟수의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고정 비율에 해당되어져요. 이 변동 비율이라는 것은 불규칙한 횟수의 비율을 변화시켜서 강화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복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25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경력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알아보는 평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이걸 알아보는 평가가 바로 니즈 평가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요구 분석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26번 직업 지도 시에 직업 적응 단계에서 직업 지도 단계 있는데 그 중에서 직업 적응 단계라는 게 있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 직업 지도 단계는 총 6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직업 탐색 및 정보 수집 단계고요. 2단계가 직업 선택 단계예요. 직업 선택 단계. 그리고 3단계가 조직 문화 조사 단계고 4단계가 직업 상담 단계예요. 5단계가 취업 준비 단계고요. 그리고 6단계가 바로 직업 적응 단계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직업 적응 단계, 즉 6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 이거 찾는 거예요. 1번에 직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에 직업 전환 및 취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이다. 역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4번에 은퇴 후의 생애 설계 역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2번이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직업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것이 바로 2단계인 직업 선택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7번.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요구가 달라 생긴 직업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거 기출 한번 풀었던 것이에요. 내담자 여하튼 뭐 내담자와 직업적 요구가 서로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직업 적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직업 전환이에요. 직업을 바꾸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죠. 28번.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검사의 표준 오차는 작을수록 좋겠죠. 1번 틀렸어요. 2번. 검사의 표준 오차는 검사 점수의 타당도가 아니에요.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치이에요. 3번에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의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3번 맞는 거고요. 검사의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의 다른 표현이다. 이 말은 결국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표준 오차는 표본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는 변수값이 평균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표준 편차는 변수값이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29번. 직무 능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인지 능력 중에서 지각 속도, 공간 지향과 시각하는 기계적 능력에도 해당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문제치고 참 생뚱맞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29번은요. 2번에 기계 적응력 검사는 플래시만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하였다. 플래시만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것은요. 능력 요구 척도 검사예요. ARS라고 해요. 능력 요구 척도를 플래시만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것이에요. 3번에 직무 활동에 따라 신체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7점 척도를 이용해서는 이 프루도 아니에요. 이거 바로 플래시만이 이용한 것이에요. 7점 척도는. 4번에 정신운동 능력 검사들은 복잡성 수준이 가장 낮은 직무들에 대해 타당도가 낮다. 가장 높은 직무들에 대해서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생뚱맞은 문제가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맞춘 문제를 정확히 맞춰놓고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틀려도 괜찮다라는 이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30번.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거 단편적으로 찍고 가시면 되죠. 직업 전망은 아니에요. 1번의 교육 정도, 2번의 직업 흥미, 3번의 가정 성별 인종 같은 것이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 외에도 직업 적성, 인성, 직업 성숙도와 발달, 성취도, 그리고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네요. 31번.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 것. 1번 보시죠.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는 아니죠.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요. 2번, 3번, 4번 내용은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인데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이거 잘 받으시기 바래요. 32번. 다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일단 총 3가지가 있죠. 1차적 관리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1차적 관리 전략은요. 1차적 관리 전략은 바로 출처 지향적 관리라는 것이에요. 출처 지향적 관리. 이거는 바로 조직 수준에서의 관리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직무 재설계, 직무 확대 등이 해당되고, 두 번째는 2차적 관리 전략인데 2차적 관리 전략은 반응 지향적 관리라는 것이에요. 반응 지향적 관리. 이 반응 지향적 관리는 바로 개인 수준에서의 관리 전략을 말해요. 이완 훈련이라든지 신체적 정서적 배출 같은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3차적 관리 전략은요. 증후지향적 증후지향적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증후지향적 관리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부정적 결과들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뭐 심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우리 예전에 기존에 한번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은행원들이 기다리는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고객 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했었죠. 스트레스가 나오는, 즉 스트레스의 출처를 관리하는 전략이요. 그래서 출처 지향적 관리라고 하는 조직 수준 내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야 되겠죠. 33번.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 영역이요. 태도 척도 영역은 우리 역시 여러 차례 했었고요. 2차 실기에서도 몇 차례 나온 바 있었어요. 결참, 독지타 이렇게 외워놓고 갔었다라는 것이죠. 결참, 독지타. 그래서 1번의 결정성.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1번 맞는 거네요. 2번에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관여도 참여도죠. 참여도에 해당되어져요. 참여도 또는 관여도라고도 해요. 독립성은 아니에요. 독립성은요.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게 독립성이에요. 3번에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이건 그 사람의 지향성 또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성이 아니에요. 타협성은 4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한다.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게 바로 타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태도 척도 영역 결참 독지타 이 내용과 그 키워드와 키워드에 해당하는 예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태도 척도뿐만 아니라 능력 척도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능력 척도는 바로 자직 목계문,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요게 바로 자직 목계문에 해당되어지고요. 역시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에요. 34번에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직무 분석은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1번 맞는 것이죠. 2번에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다.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 결정한다. 그러니까 직무끼리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3번 작업자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직무 수행 평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4번에 작업자의 직무 기술과 지식을 개선하는 공식적 절차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교육 훈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 나왔고요. 35번 직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특성 요인 이론은 파슨스의 직업 지도 모델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맞는 것이에요. 2번 슈퍼의 생애 발달 단계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자면이요? 환자면? 슈퍼는 성탐, 황유세지. 이거는 슈퍼가 아니라 바로 긴즈버그죠.
긴즈버그는 생애 발달 단계를 환잠현으로 구분했죠. 3번에 이를 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4번에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을 중요시하는 개념은 일관도, 일치도, 분화도 등이다. 일변일정계라는 거 아시죠? 일관성, 변별성, 일치성, 정체성, 쾌측성 이거요. 2번이 틀렸어요. 36번. 홀랜드 진로 발달에 관한 육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하여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유형들이 아닌 것. 육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했다라는 거 각기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벌써 1번, 4번은 의미가 없고요. 답은 2번 아니면 3번에서 나와야죠. 하나는 사회형과 예술형이고 하나는 사회형과 현실형이니까 2번, 3번 중에 답이 있겠죠. 우리 육각형 이렇게 외웠어요.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그리고 예술형, 그리고 이렇게 사회형, 그 다음에 진취형이죠. 그리고 관습형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육각형은 요걸로 해서 그냥 그은 거죠. 그냥 그은 거예요. 이렇게 긋고 그리고 이렇게 긋고요. 여기 긋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그림에서 막바로 나오죠. 현실형은 사회형하고 이렇게 대각선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사회형의 대각에 있는 건 현실형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형과 예술형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 예술형에 해당되려면 바로 이 관습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림만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현탐의 사진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37번.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특정한 종류의 한 검사로 측정하려는 행동 표본이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다. 이거 우리 타당화 과정이라고 한번 풀어본 적 있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번. 과학 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것은 우리 직무 분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직무 분석의 유형. 첫 번째가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표준화된 도구는 만들 수 없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 직무 기술서를 작성한다고 했었어요. 직무 기술서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기능적 직무 분석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FJA라고 이렇게 했었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이 작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직위 분석 질문지인데 이런 작업자의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뭘 만들어요? 바로 이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자 명세서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직무 분석 유형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능적 직무 분석은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DPT라고 했었어요. DPT요. 자료, 그리고 people, 사람, 사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벌써 답이 아니에요. 그냥 답만 내면 간단한데요. 직무 분석의 유형, 과업 지향적, 과제 중심적 또는 이게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유형 두 가지 구분하는 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39번.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좌절, 2번 과잉 부담, 3번에 갈등.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어요. 생활의 이 변화는요,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을 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는요, 익숙했던 생활 환경이 바뀔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의 변화는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을 때가 아니라 익숙하던 생활 환경이 바뀔 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 4번이 틀린 거고요. 별로 그렇게 문제 좀 그렇죠. 40번. 지능지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심리검사가 뭐냐?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웠었어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